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삼익그린 2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자, 이 조감도는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이 21년 7월 5일 날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공원을 이제 끼고 이제 구역이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이 공원이 저기 정비구역 안에 이제 포함됐다가 나중에 기부 찬압 형식이 되니까 어, 기부 찬압 비율은 굉장히 이제 높게 표시가 되겠죠. 자, 현재 삼익그린 맨션이 지금 여기 보시면 5호선 명일역 우측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이제 끼고 있는 초품 아파트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레미안 솔베뉴 아파트가 있어요. 이 솔베뉴 아파트가 예전에 삼익그린 맨션 1차를 재건축한 아파트예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은 3종인데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한 12평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은 이제 됐긴 됐는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자, 평형 구성을 볼게요. 전체 세대 수가 이제 1900세대 용적률은 이제 3종을 재건축했으니까 299%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형 구성을 보면 이제 44평이 12세대, 34평이 193세대, 32평이 252세대. 자, 25평을 보세요. 1136세대. 그리고 21평까지 이렇게 합치면 거의 1440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900세대 중에 거의 1400세대 이상이 전용 5구 이하의 이제 소형 평형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된다. 예, 그래서 요 솔베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어느 정도 주변 시세가 이제 좀 비싼 그런 지역에서 이제 재건축을 할 때 거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제 솔베뉴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삼익그랜맨션 2차 같은 경우는 1차보다는 대지 지분이 큽니다.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18평부터 45평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당연히 크겠죠. 자, 그래서 중간 평형인 이제 30평 전용 84가 지금 호가는 거의 16억, 거의 정고점이랑 거의 다 달랐어. 거의 정고점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10층이 15억 8,500에 이제 실거래가 됐다. 그래서 이제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6평. 그러니까 평형 구성 자체가 이제 그 8호 초과 평형이 있기 때문에 16평이 나오게 되고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입니다. 기존 세대 수가 이제 2,400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평수 18평이 대지 지분 8.81평을 가지고 있고 27평이 13.72평, 30평이 17.39, 45평이 32.16평을 가지고 있다. 근데 특징적인 거를 좀 보게 되면 요 비율이 이제 어떤 거냐면 제일 작은 평수 기준으로 이제 대지 지분당 평당가표를 계산을 해봤더니 요 비율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게 감소되는 폭이 커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작은 평수, 18평형의 대지지분당 평당가가 이게 그냥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람이 진행이 중이고요. 25년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아까 공원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기부 찬압이 19.7%인데 지금 공원이 17.2%로 높게 나오죠. 이게 기존에 이제 샘마을 근린공원이 구역 안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요거를 이제 다시 기부 찬압하기 때문에 저기 기반시설 기부 찬압이 이제 높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비계획 용적률이 248%고 법적상한 용적률이 299.82%까지 재건축을 하고요. 최고 층수는 이제 40층. 그래서 신축 세대 수가 3,353세대고 임대가 348세대.
자, 비율은 10.38%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2,400명이고 일반 분양이 605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이제 25.21% 정도로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평형 구성이 60 이하가 852세대, 60 초가 85 이하가 가장 많죠. 1996세대, 85 초가가 이제 505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평형이 이제 37평부터 이제 44평, 요 세대수를 합쳐보면 이제 42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5 초과를 이제 37평, 8평 하고 이제 44평 가진 사람은 이제 85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약 85세대 정도가 이제 30평 소유자한테도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되겠죠. 그리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2,400명이고 요거 60 초과 평수를 다 합치면은 그 한 2,5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제일 작은 18평을 가지고 있어도 한 74는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안전방으로 이제 84를 받겠다 그러면 이제 30평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85 초과는 이제 37, 8평부터는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그 순부담, 토지 부분을 보면 이제 6.07%고요. 요게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 최근에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목동 같은 데들도 거의 6%대, 요렇게 이제 순부담이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로 지금 공공청사를 기부 찬합을 하는데, 요거 환산하니까 이제 483.88제곱미터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는 이제 공공보행 통로, 열린단지, 돌봄시설, 층간소음 해가지고 20%를 받았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강동구나 이제 성파구 같은 경우는 그 다른데 뭐 목동, 뭐 다른 강남권 이런 데는 그 분담금에 대한 뭐 추정 비례율이나 분담금에 대한 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강동구하고 송파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삼익그린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람공고문에 보면 이제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이제 기사만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평 분담금은 2억 6천만 원대 이제 추산. 이게 언제 기사냐면 이제 5월 23일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층으로 이제 3,353가구로 재건축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조합은 총사업비를 1조 8,575억으로 하고 평으로 환산하니까 888만 원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게 888만 원이 공사비, 우리가 얘기하는 평당 공사비가 아니고 이 전체 총사업비를 어, 그 평당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888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자, 전용 84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84를 분양받으려면 2억 6,454만 원 내야 되고 27평 가진 사람이 74를 분양받으려면 2억 5천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사업비가 888만 원이지 평당 공사비를 888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여기 어디냐? 자, 전체 사업비가 자, 888만 원. 얘가 이제 전체 사업비고 그러면 여기에 보통 80%가 아니 총 사업비의 80%가 공사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20%가 기타 사업비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평당 공사비를 710만 원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시공사들이 여기 강동구 명일동에 710만 원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시공사들이 안 들어가죠. 여기 이 금액이면 요즘은 강북 저 외곽 지역도 시공사가 안 들어가요. 뭐 대표적인 거를 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 거기가 780, 뭐 이 정도까지 올렸는데도 요번에도 막 시공사들이 그 입찰을 안 하고 막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당연히 분담금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당 710이 아니라 만약에 30% 정도 업을 시킨다. 그러면 900만 원 초반.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 싸게 한다 그러면 800 후반이고 900 언저리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30%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도 기타 사업비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분담금도 결국엔 2억 6천, 뭐 2억 5천 이 금액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럼 요것보다는 최소 30% 이상은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공사비 이제 증액부, 요게 이제 가게 될 거고, 그럼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이제 만약에, 올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 이자는 당연히, 최근에는 거의 다, 조합원이 분담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조합원이 개별 부담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16억에 이제 30평에 올라와 있고 분담금이 84 신청하면 2억 6천이고 그럼 이주비랑 중도금 이자 요런 것도 뭐 한 1, 2억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요것도 뭐 예를 들어 한 1억이라 치고 그리고 요 분담금도 한 1억 정도 어 공사비랑 기타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분담금이 늘어나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요거를 이제 다 합치면 자 18억 6천 이주비하고 중도금 이자는 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억 4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억, 그럼 20억, 그럼 요거 1억 하니까 대충 실매입가가 한 22억 정도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랑 어느 정도 이제 갭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상으로 3위 끓인 2차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 계획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일정인 넘차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비계획안이 재공람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입지는 뭐 다 잘 알듯이 여기 지하철 5호선 이제 고덕역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대수가 뭐 많은 대건 단지는 아닙니다. 자, 밑에 사진은 이제 항공뷰로 이제 찍은 사진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주변에 여기 보면 뭐 명독초, 명일중, 폐재중, 폐재고 뭐 학교도 많이 있고 또 왼쪽 편 요쪽 왼쪽 편 이제 상가 쪽으로 가면 이제 학원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전용 파라나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이제 29평짜리가 이제 18억에 등록돼 있고요. 최근에 6월 달에 1층이 16억 9천에 거래가 됐는데 계약 취소 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뭐 층 괜찮은 것들이 15억대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 대비는 한 3억 정도 오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39평이 뭐 19억 7천부터 한 20억 정도. 그리고 실거래는 6월 달에 17억 5,500 정도가 이제 최고가로 거래가 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44평이 이제 호가가 이제 21억. 근데 8월 달에 9층이 21억 5천에 신고가를 찍었네요. 그러면 요 9층 그러니까 8월 달에 9층이 찍었으니까 여기 지금 21억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층이고 고층이 좋은 건 한 22억 정도 호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지 지분을 보면 이제 세대수는 이제 570세대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1평입니다.
평형 구성을 보면 이제 29평, 뭐 39평, 44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29평이 전용 면적이 이제 8하나고 대지 지분이 15.3평, 39평이 20.52평, 44평이 22.93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살펴봤던 이제 고덕 현대 아파트의 대지 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도 비슷하고, 예, 각 평형별로 비슷한 평형이면 대지 지분도 비슷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이렇게 결정돼 있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뭐 3종이고요. 그리고 배치도 여기가 이제 고동역이고 이제 단지 배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큰 도로 쪽에서 이제 주출입구가 있고, 여기 부출입구는 여기 우측편에 부출입구가 개입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감도를 보면 이제 도로 고동역 쪽은 뭐 20층, 뭐 27층, 32층 이렇게 돼 있고, 뒤로 가면 이제 45층, 그 다음에 49층. 그래서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으로 개입돼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계위에서 25년 7월 18일에 이제 수정 가결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현재 재공람을 하고 있고, 10월 2일까지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전체가 3종이고, 기반시설 기부 체납은 2.8%, 다른 데 비해서 이제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을 보면 이제 3종이니까 기준 용적률 210, 허용이 230, 정비 계획 용적률이 238.6. 아까 그 정비 기반시설 기부 체납한 게 적었기 때문에 정비 계획 용적률은 이제 250까지는 이제 안 채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 300%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 이렇게 돼 있고, 자, 신축 세대 수는 이제 947세대고 임대가 135세대. 그 다음에 이제 토지등 소유자 이제 570명. 그리고 일반 분양이 242세대. 일반 분양 비율이 한 42% 정도 됩니다. 근데 요럴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고덕 현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비율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비슷한 신동 아파트는 왜 일반 분양이 적냐면 요 평형 구성 비율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 구성을 보면 지금 60 이하가 207세대고 60 초과 85 이하가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이제 325세대, 85 초과가 이제 415세대. 그래서 비율을 보면 지금 85 초과가 43.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8호 이하가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고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8호 초과 비율이 이제 고덕 현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8% 정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신동아가 이제 8호 초과 세대수가 이제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여기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고 이제 당연히 이제 비율도 이제 적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어떤 평형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사항들을 이제 고려해서 평형 구성을 하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재건축 아파트별로 요거 같을 수는 없고, 각각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평형 배정을 어떻게 되냐면, 지금 44평이 270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39, 44평, 이제 8호 초과가 총 450세대인데, 거기서 44평이 270세대니까, 지금 보면 전용 112, 129 요거 합치면은 182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전용 102, 요거까지 다 합치면 거의 44평은 전용 102부터 129를 대부분 이제 가져갈 걸로 보이고, 39평 180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용 94랑 일부
전용 102 정도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근데 종전에 이제 8호 초과가 이제 450세대였는데 지금 신축 평형이 이제 8호 초과가 415세대니까 지금 35세대. 자, 39평 소유자 중에 약 한 35세대 정도는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지 못하고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39평형 이제 뭐 1층 뭐 저층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아 8호 초과를 원하지만 결국엔 밀려서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9평 소유자는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이제 공공시설 순부담이 2.8%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 그 다음에 요 기부 체납한 거 해서 상한이 238, 그리고 법적 상한 이제 300%.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대당 주차 대수가 이제 1.6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득 현대 같은 경우는 한 1.4대였단 말이죠. 고득 현대보다는 이제 주차 대수는 1.6대로 더 많다. 자,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인데 추정 비례율은 이제 91.75%고 수입이 1조 3,749억, 지출이 5,818억, 종전자산이 이제 8,644억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별 종전자산 평가액은 24년 6월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 29평 같은 경우가 12억 1,700, 39평이 15억, 44평이 16억 2천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각 평형별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가 15억 1800, 부사가 16억 1300, 102가 17억 1200, 112가 18억 7500, 129가 20억 83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일반 분양가는 이제 5천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90%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독 현대랑 좀 비교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고독 현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평당 5,500 기준으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결국 한 10% 정도 이제 신동아가 일반 분양가는 낮게 추정을 한 거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보면, 전용 84가 지금 보면 이제 일반 분양가는 이제 16억 8,600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양가로 지금 분양하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요 분양가를 결국에 이제 올릴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총사업비가 5,818억인데 이제 공사비가 지금 보시면 이제 82% 정도 차지하고요. 이게 평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평당 공사비는 한 8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더라. 그리고 금융 비용이 3.16%인데 요거는 이제 사업비 대여금에 대한 금융 비용이니까 다른 데랑 비슷하고 예비비 뭐 3.31%면은 이 정도면 다른 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9층으로 지는데 평당 800이면 시공사 안 들어올 거니까 결국에 한 900만 원 이상 900 전후 그래서 약 한 10% 정도는 이제 공사비가 좀 올라야 될 거다. 이제 오를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근데 일반 분양가가 여기가 주변 시세보다 이제 훨씬 더 낮게 돼 있잖아요. 평당 5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이제 올라가면 결국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담금을 보면 종전에 이제 29평 소유자가 수평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30평 전용 7사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2억 5천을 이제 분담금으로 내면 되고 근데 만약에 8사를 분양 신청을 하면 4억이 이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평 같은 경우가 이제 38평 전용 9사를 분양 신청을 하면 2억 3,600을 이제 분담하면 되고 44평이 이제
종전에 전용 127이었거든요. 근데 41평 102를 신청을 하면 2억 2,500에 분담금을 내면 되지만 종전에 전용 127이었으니까 만약에 전용 129 53평을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한 6억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담금이 추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보면 만약에 이제 29평 같은 경우가 지금 18억에 있고 네이버에 등록돼 있고 이제 전용 84가 지금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보시면 29평이 전용 84 분양 신청을 하면 이제 분담금이 4억이었잖아요. 이제 분담금이 4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이제 22억에 뭐 이주비이자 어차피 6억까지 밖에 안 나오니까 한 1억 정도 되고 재건축 부담금 뭐 한 1억에서 한 2억 사이 2억보다는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면 얼추 맞지 않나. 그럼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18억에 등록돼 있는 거를 결국 전용 84 분양 신청하면 분담금 4억에 이주비이자 재건축 부담금 1억 하면 24억에 실매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열정의 남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고덕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도계위에서 수정 가결이 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재공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우측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덕 현대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고덕 현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명일 한양, 명일 우성 막 이런 아파트들이 평형 구성도 비슷하고 그 대지 면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업성도 거의 그러니까 평형 구성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거의 사업성도 거의 비슷하게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아파트 뒤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상업지인데 거기에 보면 학원가가 다 대부분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가기에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지금 9호선이 이제 연장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8년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군도 한영외고나 이제 한영고 이런 데들이 이제 명문 학군이니까 뭔가 주변에 이제 학군도 괜찮은 그런 어 입지도 괜찮고 교통도 괜찮고 이제 학군도 괜찮은 그런 삼박자를 두루 갖춘 그런 재건축 아파트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이제 32평이 17억에 올라와 있고요. 6월 달에, 지금 6월 24일에 14억 6천에 거래된 게 이제 마지막이고, 6월 27일에 이제 대출 규제가 됐으니까, 대출이 이제 6억까지 이제 규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는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47평이 호가는 20억. 그리고 6월 달에 최고로 이제 최고가로 거래가 된 게 19억 4,500에 거래가 된 게 역대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이제 21.7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세대수가 이제 524세대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1.7평이면 대충 뭐 일반 분양은 이제 평형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요 정도면 한 50% 전후 일반 분양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고 용도 지역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32평의 대지 지분이 지금 15.71평을 가지고 있고 47평이 24.39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지 분당 평각당 이제 오늘 KB 시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9,39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비구역도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3종으로 이제 그냥 재건축이 되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치도 보게 되면 자 왼쪽 편으로는 20층 25층 뭐 가운데 쪽은 이제 35층 35층 뭐 28층 요렇게 돼 있고 요 두 동이 이제 최고 높이가 이제 49층 49층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감도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평형 구성이 총 세대수는 이제 952세대인데 전용 5구 24평이 346세대, 84 34평이 245세대, 98이 186세대, 117이 129, 128이 이제 46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전용 5구 24평 세대수가 지금 가장 많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종전에 이제 평형이 이제 32평, 47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엔 이제 32평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이제 전용 84는 이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거고, 나머지 이게 전용 5구 24평을 이제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5년 서울시 도계위가 이제 7월 18일에 개최가 됐고, 그때 이제 수정 가결된 거를 이제 재공람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공람은 이제 9월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용도 지역은 3종이고 기반 시설은 이제 4.1% 이제 도로로만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이 3종이니까 기준은 이제 210이고,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226.8이 되고, 이제 정비계획 혹은 상한 용적률은 239.48%, 그래서 법적 상한까지 해서 299.97%로 이렇게 한다. 최고 층수는 이제 47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952세대를 신축을 하고 임대가 125세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523명이니까 일반 분양이 303세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한 57.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 평형이 이제 31평이 164세대고 46평이 360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편에 보니까 여기 전용 98이랑 전용 98부터 전용 128까지 요를 다 합쳐 보니까 361세대입니다. 그래서 46평이 360세대니까 그러면 여기 31평 기존의 전용 84 소유자가 결국 한 명? 한 세대 정도 뭐 분양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31평 소유자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를 이제 분양을 못 받고 전용 84 34평을 이제 분양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0 4개 이렇게 하니까 일반 분양은 여기 5급 84 이렇게 이제 일반 분양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전용 5급 24평을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아까 21.7평이었는데 거의 근 60% 가까이 나오는 이유는 일반 분양하는 이제 평형 구성 자체가 이제 전용 5구 24평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이렇게 비율은 이제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용적률 산정식을 보면 기부 체납은 이제 4.1%라고 돼 있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제 16.8%인데 공공보행 통로, 열린 단지, 뭐 돌봄 시설 이런 건 막 기본적으로 다 이제 하는 것들이고,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그래서 정비계획 용적률이 239고, 여기서 이제 법적 상한까지 가는 거에 절반을 이쪽 이제 공공주택을 짓게 되는 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개요를 보면 건폐율이 보통 이제 20% 전후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16%로 건폐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폐율이 낮다라는 건 아파트 이제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아무래도 가리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답답한 게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이제 개방감이 훨씬 더 크겠죠, 아파트가. 그리고 용적률은 이제 300%고 이제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가 지금 1333대로 계획되어 있고요. 세대당으로 따지면 1.4대로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이제 49층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당 주차 대수를 보통 1.8대 이상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이제 고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4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비례율을 좀 살펴보면, 일단 비례율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그거를 종전자산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니까, 일단 총 수입은 이제 1조 4,540억이고, 지출, 그래서 지출이 이제 총 사업비가 5,874억이다. 그리고 종전자산이 이제 8,587억, 이렇게 돼서 비례율은 딱 100.91%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좀 살펴보면, 자, 이제 일단 종전자산이 8,588억인데, 여기가 이제 32평, 47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32평의 종전자산은 14억 1,700으로 추정을 했고, 47평은 17억 3천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우자산,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어떻게 잡았는지 보니까, 일단 전용 84가 지금 16억 4,700, 그리고 이제 전용 98이 17억 9천, 전용 117이 20억 1200, 전용 128이 2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84가 이제 18억 3천, 그 다음에 59가 14억 7천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이 하단에 보면 자, 일반 분양가는 평당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평당가 기준이 저기 목동 신시가지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보면 평당 거의 5,500만 원으로 이제 추정했거든요. 이제 거기랑 좀 비슷하게 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90%, 이렇게 하면 거의 한 평당 4,90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수입. 그래서 이제 아까 일반 분양 수입과 이제 조합원 분양 수입이 있고, 조합원 분양이 9,337억이고 일반 분양이 4,953억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분양 수입이 거의 조합원 분양 수입의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분담금이 이제 준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 항목을 보게 되면 총 금액이, 총 사업비가 5,874억인데 여기 공사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당 91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9층으로 짓는데 910만 원 정도면 지금 뭐 좀 적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59%면 거의 다른 우리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 비율, 사업비랑 공사비 비율이 되게 보면 총사업비 한 80%가 공사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비율하고 이제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금융비용, 요 금융비용이 이제 사업비 대여금 이자거든요. 이게 3.23%. 보통 이제 다른 데들도 3에서 4%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잡았다 다른 데랑.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4에서 5%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업비를 추정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 910만 원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이제 시공사가 이제 들어올 만한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가랑 평당 공사비에 따라서 결국 비례율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표인데, 자, 일반 분양가를 이제 평당 5,5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반 분양가를 한 5% 정도 올린다 그러면 공사비가 안 변하면 비례율은 이제 109.3%가 되고, 근데 일반 분양가를 이제 안 올려, 근데 공사비는 만약에 5%가 늘어나, 그러면 비례율이 97.94%, 그래서 약 이제 한 3% 정도 이제 비례율이 이제 하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변 시세가 그렇게 뭐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일반 분양가는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공사비가 일부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를 5% 올리고 공사비가 또 5% 올랐다 라고 하면 그래도 비례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평형별 분담금인데, 자, 여기 보시면 32평 전용 84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자산이 14억 1700이고 비례율 100.91%를 곱하니까 권리가액이 14억 3천이 됩니다. 그래서 32평은 이제 전용 84를 분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16억 4,700이고 이제 분담금을 2억 1,600을 내야 된다. 그리고 47평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가액이 17억 4,500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98, 117, 128 요렇게 다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7평에 저층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이제 전용 98을 간다라고 보고, 전용 117, 즉 이제 46평하고 이제 51평을 신청을 로얄층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평이 이제 전용 98, 이제 분양 평수로는 39평이죠. 그럼 요거를 이제 분양 시청을 하게 되면 4,400만 원 정도 분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46평 전용 117을 신청을 하면 2억 6,700이고 분담금이, 51평 전용 128을 신청을 하면 3억 6,300이 이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결국 이제 그 32평이 17억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2억 1,600, 뭐 올리면 한 2억 2천 정도 되죠, 분담금이. 그러면 17억에 사서 내가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은 한 2억 2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매가가 이제 19억 2천 되고, 그리고 이주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6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 1억 정도 되고, 만약에 재건축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한 2억 나온다, 이렇게 되면 요거 다 합치면 20억 2천 해서 이제 한 22억 2천이 전용 84 34평의 실매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열정의 남자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삼익 맨션 혹은 삼익 가든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이제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근에 이제 공람이 진행 중이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사는 이제 작년 12월에 대우건설로 선정이 됐고요. 평당 공사비는 850만 원이었습니다. 위치는 이제 지하철 5호선 이제 구분다리역 이제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고, 뭐 지하철역까지는 한 도보 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이 뭐 학원가나 그 유명한 학군도 괜찮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면 굉장히 좋아질 그런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조감도는 요게 옛날 조감도입니다. 요번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이 되면 요 조감도도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지금 24평이 12억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 28평 이제 92제곱미터가 1층이 12억 5천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같은 게 지금 뭐 저층이라고 하는 게 24일날 올라온 게 12억 5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같은 매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8월달하고 이제 9월달 거니까 다른 매물 저층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총 대지 면적은 13,891평이고 세대수가 이제 768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8.1평으로 좀 양호한 재건축 아파트다. 자,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요. 평형 구성은 이제 24평부터 53평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4평의 대지 지분이 9.81평이고 28평이 11.51, 뭐 29평이 17.35,
100제곱미터니까 이제 30평이 12.49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건 여기에 94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29평, 요거 전용 71.2제곱미터. 얘가 대지 지분이 다른 인접한,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 면적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전용 면적도 좀 비슷한데 대지 지분이 특이하게 17.35평, 이렇게 거의 한 5평 정도 더 많이 가진 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지는 뒤에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도인데, 정비 기존에서 이게 변동이 됐는데, 여기 중간이 뻥 뚫린 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5동이 있습니다. 이게 그 53평 가진 동이 이제 5동인데, 그 동 주민들이, 지금 재건축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할 때는 5동을 빼고,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도를 보게 되면 여기 5동은 이제 존치를 하게 되고요. 따로 저 5동만 뭐 따로 뭐 재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평수를 보니까 84가 노란색이죠. 84가 이제 배치가 되고, 그리고 요 도로를 사이에 둬서 이제 획지가 2개로 이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감도를 좀 보면은 지금 이제 단지 중앙 쪽이 이제 37층으로 가장 높게 돼 있고, 뭐 38층도 있고요. 그리고 34, 뭐 32, 도로가 쪽이나 이제 인접한 아파트 쪽은 이제 층수를 낮게 배치를 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담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용도지역이 3종해서 이제 면적이 준 거, 여기 706제곱미터가 5동이 세대수가 한 60몇 세대 돼요. 60세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면적이 보면 21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수가 크잖아요. 53평 그 한 동만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빠지는 면적도 제법 됩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찬합은 14.4%를 이제 한다고 돼 있고요. 자, 건축 계획을 좀 살펴보면, 자, 용적률은 지금 상한 용적률이 249.38이고, 법적 상한 299.85까지 지금 올리게 되어 있고요. 최고 층수는 이제 최고 39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축 세대수는 이제 999세대를 짓고, 임대가 94세대,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705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200세대가 나오고, 한 28% 정도 일반 분양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요 28% 정도면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 한 평균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평형을 보면은 49, 59, 74, 84, 102, 114, 그 다음에 102 펜트, 135 펜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 평수가 24, 28, 30, 34, 38, 43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종전에 43평 같은 경우 이제 60세대가 있어요. 근데 전용 114가 73세대가 있으니까 원하면은 전용 114를 다 받을 수가 있고, 38평 같은 경우도 지금 전용 102가 96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38평이 66세대가 있으니까 38평도 원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평이 이제 140세대가 종전에 140인데 지금 84가 314에서 임대가 이제 21개가 있으니까 대략 290, 그쵸, 293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34평 소유자는 다 84를 받을 수가 있고, 지금 30평이 60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0평 이상이 총 326세대인데, 여기 보시면 84 이상이 470세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30평 소유자는 전용 84를 다 분양받을 수가 있는 걸로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 470에서 326세대를 뺀 140, 한 4세대 정도는 28평 소유자도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28평 소유자의 나머지, 그러니까 중간 이하는 74를 이제 분양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가 이제 705명이 있는데 요 평형 구성 보면 전용 74 이상이 저 임대 아파트 세대수를 빼면 654세대가 돼요. 근데 지금 24평이 66세대가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24평 소유자의 대부분은 전용 5구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그중 일부가 전용 74를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순부담은 7.3%고 3종이니까 기준은 용적률은 210, 인센티브를 15%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 체납한 거 가지고 이제 상한 용적률 249 나왔고 이제 법적 상한으로 올리게 되죠. 그리고 주차 대수는 1.42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한 평균 정도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인데 일단 비례율을 보게 되면 80.81%입니다. 수입이 1조 2,997억, 지출이 6,427억이고 정전자산이 8,130억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총 지출의 80%가 대부분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5,142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상과 지하를 합친 총 연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니까 54,301평이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5,142억이니까 평당 공사비는 947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38층? 38층이 아까 조감도 보니까 38층이 최고 층수였잖아요. 그 정도 짓는데 평당 공사비를 947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넉넉히 공사비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이제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종전자산은 지금 24평이 이제 9억 5천, 28평이 9억 7천, 29평이 10억 9천5백, 30평이 10억 4천5백. 여기 29.5평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전용 7하나. 요게 약간 대지집은 17평 가진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0억 9천5백이고 그러면 이거보다 분양 평수가 큰 30평 같은 경우는 대지집은 12.1평 가지고 있었거든요. 5평이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10억 4,50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되게 간혹 가다가 여기처럼 그 중간에 낀 평수가 대지 지분이 많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아파트들은 대지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 대지 지분에 비례해 가지고 감정 평가가 확 높게 되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뭐 12억 2,539평이 12억 5천, 43평이 뭐 14억,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이제 전용 4구가 9억 8,900, 5구가 11억 2천, 74가 13억 1천, 84가 15억 1천, 102가 16억 5천, 114가 17억 8천, 102 펜트가 22억 1천 정도, 135가 26억 2천. 펜트 조합원 분양가를 좀 다른 데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좀 추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나중에도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사실 뭐 43평 가진 사람들은 이제 펜트를 좀 노려볼 만하겠죠. 8개나 되니까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분담금을 보면 24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용 5구를 받아야 돼요. 그럼 분담금이 3억 5,500이고 일부가 7사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억 4천을 내야 되고 28평 같은 경우 이제 7사나 이제 8사 두 개 가능하죠. 7사 신청하면 이제 5억 3천, 8사 신청하면 7억 3천. 그리고 30평은 지금 7사 5구 신청 7사랑 8사 신청하면 지금 뭐 4억 6,900, 6억 7천 이렇게 되고 34평에서 전용 8사 이제 수평 이동하게 되면 5억 2천. 근데 전용 102를 받게 되면 6억 6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9평이 전용 102 수평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대략 6억 4천 정도. 그리고 40평대 전용 114를 신청하면 7억 7천 분담금을 내고 43평 같은 경우가 전용 114나 아니면 펜트를 이제 분양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 114 신청하면 6억 5천 분담금을 내야 되고, 펜트가 10억 8천, 뭐 14억 9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펜트를 좀 희망하는 사람은 43평의 로얄층을 이제 좀 가지고 있으면 펜트가 8개가 되기 때문에 좀 노려볼 만하죠. 그리고 뭐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뭐 관리 처분 때까지 이렇게 이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펜트하우스가 그렇게 비싸지는, 조합원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그 매물을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28평이 12억 5천, 그러니까 전용 66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 66이 얘인데 대지집은 11.51평 가지고 있고, 근데 전용 66이 간평이 이제 9억 7천이고, 그리고 84는 좀 힘들고, 저층이니까 74를 분양받는다라고 생각하면 13억 천 정도 되죠. 그래서 자, 전용 66이 간평 9억 7천, 비례율 곱하니까 권리가액이 7억 8천 정도. 근데 저층이니까 전용 74를 이제 분양받는다 그러면 분담금이 이제 5억 3천 정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28평을 12억 5천에 사서 전용 74를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5억 3천 이렇게 되죠. 분담금이 이제 5억 3천 정도 될 거고, 뭐 이주비 이자 뭐 풀로 받아봐야 6억까지 밖에 안 되니까 한 1억 정도 될 거고, 재건축 부담금은 진짜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한 1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합치면 17억 5천에 1억에 5억 3천,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요거 합치면 이제 7억 3천을 플러스 하면 되니까 12억 5천에 7억 3천 하니까 19억 8천 정도가 내가 이제 전용 7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최종 실매입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